예, 오전 증인에 대해서 뭐 쌍방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바로 다음 증인 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인원이 좀 있으신가 보네. 예, 그렇습니다. 특검 측은 이창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진종규, 오승환, 김승미, 최윤영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몇 분 바뀌신 분이 있네요. 변호인들은 뭐 같으시죠? 윤곽근 변호사 출석 안 합니다. 오해. 아, 예, 윤곽근 변호사님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죠. 예, 피고인 착석하시면 증인 바로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40분 확인해 보셨죠? 아까 그거 이따가 이제 증인 신문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홍 장관 증인 신문에 관한 의견서는 이번 증인 신문 끝난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려고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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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렸나 보네. 예, 증인 신문. 예, 박태우 씨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말씀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주 씨 혹시 피해자로 입건돼 있나요? 입건돼 있지 않습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릴게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태주.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신문사항 다 받아보셨죠, 변호인들? 예,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네, 최윤영 검사. 최 검사님 오랜만에 하시네. 네. 예,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네, 진정성립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그 화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명현 증거기록 순번 567번 제 4867쪽 검찰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의 증거기록 순번 518번 제 2040쪽 문서와 동일한 문서입니다. 그 증인께서 2024년 12월 14일 날 검찰청 나오셔서 진술하신 내용인데요. 당시 사실대로 다 진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작성된 거 확인하신 후에 서명하고 부인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항입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834번 제 7210쪽 진술서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의 증거기록 순번 536번 제 2177쪽 진술서와 동일한 문서입니다. 증인께서 12월 16일 날 직접 자필로 작성하신 내용인데요. 직접 작성하신 내용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사망입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832번 제 7208쪽 메모 사본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의 3 증거기록 순번 534번 제 2175쪽과 동일한 문서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증인이 방첩사 1차장으로부터 임무 지시를 받으면서 직접 작성한 메모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833번 제 7209쪽 메모 사본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의 3 증거기록 순번 535번 제 2176쪽 메모 사본과 동일한 문서입니다. 같은 12월 3일 증인이 방첩사 정보보호단 팀장들에게 임무 지시하면서 직접 작성한 메모 맞으시죠? 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예, 메모. 네, 왼쪽 상단에 포함된 거 네. 맞죠? 네. 네. 예, 지금 진정성립 인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증거로 모두 채택합니다. 계속하시죠. 네,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9월 5일 피고인 김용현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는 사실이 있으시죠? 네.
증인은 위 증언 당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다 진술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반대 신문상 변호인들 다 받아보셨나요? 검사님들 다 받아보셨나요? 예.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위원석 변호사 예. 하겠습니다. 유현석 변호사님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네. 됩니다. 증인 박태주 씨, 네, 예, 증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으로 근무하셨죠? 네, 증인 상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었죠. 네, 김영현 사건 567번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4871면 2면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이 속한 정보보호단은 방첩사령관이 직상급자이고 1처장과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현재 구조상이 그 지휘 체계가 안 돼 있고 예. 업무 통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의 뭐 직할단 이런 개념입니까? 방첩사령부는 그 산업부 본부 처실을 빼고는 전 예하 부대가 다 음. 직접 통제로 되어 있습니다. 1처장과 업무 통제 관계에 있다. 네, 그럼 업무 통제라고 하면 뭐 명령 복종 그 명령 지시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명령하고 하는 관계이긴 합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14일 검찰에서 같은 달 18일 경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죠. 네, 증인은 같은 달 16일에는 검찰에 증인이 작성한 메모지와 업무 수첩을 이미 제출했고 메모지와 업무 수첩에 각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했죠. 네, 증인은 이렇게 앞서 확인한 그 조사, 그 14일 검찰, 18일 경찰 이 조사 이외에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군검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있나요? 공수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감사관실에서 확인한 사항은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언제 조사를 받으셨어요? 별도 조사받은 게 아니고 공수처가 우리 부대에 한 2주, 3주 정도 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일정 중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관련 사항을 한 번은 확인하고 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면담 형식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따로 뭐 조서 같은 것은 만들진 않았나요? 공수처 거하고 감사관실하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네. 질문에 대한 답변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뭐 서류를 만들긴 했네요. 그게 공수처든 국방부 감사단이든 어떤 감사관실에서 조사 와서 서류를 만드시긴 했네요. 조사 서류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예. 조사본부랑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질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했나요라는 그 질의응답식으로 한 3장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공수처인지 국방부 감사단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예.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시기도 올해 한 8, 9월 경 같습니다. 최근이네요. 예. 증인은 증인이 받은 조사와 예. 관련해서 진술 조서 등을 최근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 장관 때 그 제출 받아서 제출 그 신청해서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지난 9월 5일 김영현 사건에서 법정 증언하면서 네, 뭐 등사한 다음에 읽어봤다는 것이네요. 네네. 그 진술 조서 등을 등사 열람하는 과정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와 이 사건 내용에 관한 대화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게 행정 보시는 분만 나와가지고 자료 갖다 주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앞에 안내실에서만 주고받았습니다. 사항은 생략하고요. 네, 5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죠. 네, 증인은 그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죠. 네,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죠. 네, 증인은 증인의 상관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로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들은 적이 없죠. 네. 뭐 결론부터 확인하면 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내부로 들어간 적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건물 자체에 도착한 사실도 없죠. 네, 없습니다. 공소 송보기록 2877번 타임라인 캡처본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캡처인데요. 증인은 당시 사당역 인근 주점에 도착해서 복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약 1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복귀한 것이 전부이죠. 예, 맞습니다. 증인 및 증인과 함께 출발한 방첩사 병력이 비상계엄 당시 장소를 불문하고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실행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17시 30분경에 퇴근하셨죠? 네. 계엄 당일이요? 네. 그, 그 다음 날, 예. 당일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 5시 오후 5시 반에 퇴근했고 퇴근 후 아내가 하는 뭐 일을 도와주시다가 예. 22시경에 귀가했던 것으로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증인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려던 무렵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예. 증인은 22시 51분경 전 부대원 영해 거주자 소집 메시지를 받고 23시 10분경에 증인과 같은 관사 아파트에 거주하는 송도진 이원형과 함께 부대로 출발했던 것으로 기억하지요. 네. 네, 김영현 사건 567번 증인 진술조서 해당면 제시하고요. 증인은 검찰에서 23시 16분경 아마 군사보안실장 같은데요. 군사보안실장 이종훈 대령이 전화하여 복귀하는 대로 땡땡땡땡이 있는 땡땡땡땡으로 오라. 전달해 주었고 23시 40분경 부대 복귀 완료하였습니다. 일단 제 사무실로 가서 전투복으로 환복을 하고 본관으로 향하던 중 23시 42분경 경호 경비 부대장인 양승철 중령이 전화해서 땡땡땡으로 오지 말고 땡땡땡으로 오라라고 알려주어 땡땡땡땡으로 왔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검찰에서 등사해준 기록에는 비닉 처리된 부분이 많아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을 좀 채워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까? 이 부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검찰 쪽에서 지금. 예, 주무관님. 예, 직접 한번 확인하시죠. 예. 예.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다른 사건 보니까 다른 증인 보니까 1처장실로 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예. 1처장실로. 예. 예. 그 증인이 1처장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 그 토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다 도착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요? 아니면 거의 지금 다 도착했고 예. 아마 한 5분 정도 지나서 이제 다 오면 임무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5분 정도 사이에 한두 명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기회가 안 나는데 예. 거의 아마 50분경에 다 들어왔을 겁니다.
증인은 23시 42분경 아까 양승철 네. 전화를 받고서 1처장실로 향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당시 1처장실 내 토의는 23시 42분경 이후에 시작된 것이 맞나요? 네. 42분은 아니고 하여튼 몇 분 지나서 42분 이동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 김용현 사건 567번 증인 진술조서 해당면 공수처 기록 2875번 증인 진술조서 해당면 제시하고요. 증인은 검찰에서 1처장님께서 처음에는 사령관님으로부터 장관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했죠. 예. 그리고 경찰에서도 1처장이 사령관한테 받은 지시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사령관님은 누구한테 지시받았냐고 했더니 1처장은 장관님한테 지시받았다고 했다라고 지시받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죠. 예. 1처장실에서 정성우가 처음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 이외에 중간에 또 누구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 사령관, 장관 말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솔직히 기회가 안 납니다. 공수처 성부기록 2875번 다시 제시하고요. 해당면 증인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정서우가 무슨 대장한테 포고령을 낭독하도록 시켜서 포고령을 다 같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정성우는 그 포고령 1호 1번은 정치 쪽이고 그러니까 2번 사항은 가짜뉴스 여론 조작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리 임무고 3번은 계엄사가 4번은 경찰이 6번은 복지부가 해야겠지 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임무는 현장 확보이다. 중앙선관위 과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그리고 선관위 연수원 수원, 여론조사 꽃, 서대문구, 그리고 임무수행간 절대 법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경찰이 치안 확보 후 들어가고 경찰이 없으면 근처에도 가지 마라. 민간인하고 부딪히지 말아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죠. 네. 사실대로 진술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추가 증거 978번 박태주 증인신문조서. 증인 이제 최근에 법정에 증언했는데요. 그 녹취록 좀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포고령과 관련해서 김용현 등 사건 법정에서 이것은 1처장의 생각 같은데 1번이 뭐였고 이것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1번은 뭐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2번은 뭐였고 2번이 이제 그 방첩사 우리가 해결할 일이고 3번은 계엄사에서 4번은 경찰에서 6번은 복지부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을 불러줄 때 필요한 것만 체크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했죠. 예. 메모지 그때 그 당시 메모지를 보고 예. 예. 그 정성우도 이제 증언을 했는데요. 정성우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그 정성우도 이 법정에서 뭐 포고령 찾아봐라고 하니까 그 참석한 인원들이 쭉 이야기하면서 야 그럼 우리가 해당되는 게 이번 사항에 관련된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추정할 수 있었던 추정 임무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꽃이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그 해당 사항이 2번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했거든요. 예. 이제 정성우 처장의 증언인데요. 그 결국 이제 포고령이 언급된 뉘앙스와 관련해서 정성우의 기억과 뭐 다른 몇몇 사람들의 기억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당시 정성우가 포고령 각항을 쭉 얘기한 것이 정성우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스스로 그 말 표현 자체가 네. 뭐 이제 1번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데서 해야겠지. 이거는 2번은 이런 곳에서 해야겠지라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담겼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공수처 성부기록 2875번 뭐 증인 진술조서 다시 제시하고요. 증인은 이어서 경찰에서
그 회의에 참석한 뭐 증인 등이 언제까지 현장 확보해야 하냐고 묻자 정성우는 국정원 및 전문 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 확보 후 인계가 주 임무다라고 했다. 이어서 정성우는 유사시 우리가 서버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했죠. 예. 증인은 당시 정성으로부터 국정원 및 전문 인력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국정원과 전문 인력으로 들었어요. 뭐 국정원 또는 뭐 검찰 뭐 이렇게 듣진 않았습니까? 이게 그 당시 들었던 사람들 약간 의견이 다르긴 하던데 보면 저는 이제 저 메모지를 기준으로 예. 그 당시 메모지가 국정원 콤마 전문 인력 물음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건 안 하고 저 내용만 적었습니다. 같은 조서 해당 면 제시하고요. 증인은 경찰에서 또 이렇게 진술하셨는데요. 이것도 정성우가 정확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이나 뭐 전문가들이 오면 인계해주면 끝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정성우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무튼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 확보하고 인계해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전문 인력이 오기 전까지 현장 보존하라는 느낌의 현장 확보라고 느꼈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예, 처음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인계하냐, 누구한테 연락하냐고 했더니 정성우는 나도 모른다. 가보면 알겠지라고 했다. 1처장 정성우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성우도 몰랐는데 증인과 같은 팀장들이 알아서 인계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뒤에 그 토의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명령 하달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이제 위법성이라든지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임무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포함해서 뭐 법률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있는 다 그 있던 전 실장들이 전부 다 이거는 위법성이 그 임무 수행에 대한 위법성과 문제점을 다 전부 다 제기했습니다. 예. 추가 증거 선번 978번 증인 조서 다시 제시하고요. 증인은 현장 확보와 관련해서도 김용현 등 사건 법정에서 정성우 1처장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전산실 같은 데 입구 막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상황도 그렇고 지시 사항도 좀 구체화된 사항이 아닌 사항이었습니다라고 증언했죠. 예. 같은 증인신문조서 제시하고요. 그 상황이나 지시 사항을 당시 증인이 이해했던 바로는 외부에서 누가 자료를 삭제하는 것 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막고 현장을 보호하다가 인계하라는 것이었죠. 증인의 임무를. 예. 일단 처음에 저렇게 비슷하게 진술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 기록 제시하고요. 증인은 경찰에서 유사시 임무와 관련해서 정성우는 우리가 카피 뜰 수 있냐고 물었고 저희는 서버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당장 카피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다시 정성우가 그럼 떼올 수는 있냐라고 물어서 상황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떼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때부터 각 실장들이 따지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죠. 저거 증인이 진술한 건데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맞는데 제가 진술한 게 맞나요? 예, 증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기록인데 이게 공수처를 거쳐서 제출이 됐어요. 예. 저 정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현장 보존 해라. 다른 사람 이게 현장을 확보하기 전에 다른 뭐 세력이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서버에 있는 어떤 뭐 증거나 자료를 없애거나 그런 것을 막는 의미에서 현장을 확보해라라는 지시 때는 별 그 의문이 없었는데 나중에 뭐 현장에 전문 인력이 안 오면 너네들이 뭐 카피하거나 아니면 떼어오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좀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이제 저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아마 임팩트 있게 예. 위법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 이제 저 뒤로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지. 예.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도 확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부터 해서 계속 이제 중간중간 질문을 했고 무슨 이유냐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꼭 저 뒤로만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게 아니고 예. 저기서부터 좀 더 예, 많은 예.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 뭐, 거예요. 이러고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오라 요 문제 요 사항 때문에 좀 더 의문이 더 증폭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성우 이분이 그 IT 기술이라든지 뭐 사이버 분야라든지 그 어떤 그 컴퓨터나 뭐 이런 정보 보안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방첩사에서 이걸 카피할 수 있는 능력, 떼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좀 지시를 내린 면이 있는 거죠. 원래 예를 들면 범정 확보의 의무는 다른 팀이 그 가수센터가 있긴 한데 우리도 정확하게 그의 능력은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1처장이 직위에 있다 보니까 보안 인력들을 부르는 겁니다. 군사보안실장, 사이버보안실장, 정보보호단장. 원래는 우리 쪽 파트는 저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잘 모르고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센터장도 지난길로 증언했는데 자기네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아, 네. 재판장님 오성 감사합니다. 과학수사센터장은 지난길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녹취서에 기재해 놓겠습니다. 예. 과학수사센터 누구 나오지 않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왔던 사이버 보안실장과 군사 보안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이버 보안실장 유재원 씨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사이버보안실장하고도 예, 다 임무가 틀립니다. 예. 예. 그 정성우의 표현이 카피해라, 떼어와라는 표현이 아니라 카피 뜰 수 있냐, 떼어올 수는 있냐라는 표현이었던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법적 근거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기술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자 제의가 먼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78번 박태주 증인신문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김용현 등 사건 법정에서도 정성우가 떼올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법적 근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형상도 모르고 서버를 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예. 여인영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자신도 업무 경험상 여인영 사령관이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자신도 업무 경험상 현장에서 서버를 포렌식하거나 탈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비나 엄청난 운송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정성우에게 서버 포렌식과 서버 탈거에 관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은 이러한 여인영의 증언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인영의 증언이 좀 실제와 가깝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상당한 시간과 장비들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다고 판단됩니다. 증인은 당시 정성으로부터 서버 복사나 탈거를 위한 장비나 운송수단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거나 정성우가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의 마지막에 정성우는 일단 출발하고 현장 인근에 가서 대기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나요? 예, 맞습니다. 김용현 사건
567번 해당 면과 공수처 기록 2875번 해당 면 제시하고요. 증인은 그 당시 비상계엄 상황이다 보니 선관위 전산 자료에 북한과 연계된 증거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방첩사를 출동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간첩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비상계엄되어 그 자료를 삭제할까봐 삭제하지 못하도록 서버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죠. 예. 김용현 사건 834번 제시하고요. 증인 진술서입니다. 증인은 이후 1처장실에서의 토의가 끝나고 팀장급 부대원들에게 설명할 때 합동수사단의 기술지원팀으로 이동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도 예, 임무 하달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예. 공수처 송부기록 2875번. 증인이 그때 그러한 취지로 설명을 했을 때 부대원들이 납득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죠. 우리 부대가 원래는 그 합동수사본부 소속도 아니고 전혀 원래 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데 동원 이렇게 출동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대가 같이 출동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설명을 했더니 부대원들이 납득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예, 이렇게 저렇게 진술하신 거 맞죠? 예. 예, 김용현 사건 560. 예, 예, 대답하셨죠 지금 예라고? 네네. 예. 김용현 사건 567번 증인 진술서. 증인도 당시 그래서 출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죠. 예, 앞부분이 빠져서 그렇지 이제 그 어차피 임무 명령을 하달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각 실장들이 충분히 위법성 문제와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최종 임무가 선관위 확보해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지시할 때는 이동을 할 때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게 최종 지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이동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예, 네. 15번, 2877번. 증인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캡처를 보면 증인은 당시 공안시 03분경에 출동했고 공안시 27분경 키초라는 사당역 인근 주점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재 34호층 제시하고요. 네이버 지도인데요. 지도에 도착 및 대기 장소라고 표시된 곳이 증인 등이 도착해서 대기한 곳이 맞습니까? 도착 및 대기 장소.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사당역이 이쪽에 있고 사당 고가도를 지나서 있는 것입니까? 그 오른쪽에. 어쨌든 그 사당역을 기준으로 관악청사와 제가 반대편으로 다 반대편에, 반대편으로 길을 가 있어 건너요. 했기 예. 때문에 좀 북쪽 위치에 대부분 다 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목적지를 가려면 이 큰 길을 건너야 되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었죠. 예. 이곳에 대기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차량 정차가 가능했고 그나마 불빛이 좀 있어서 이곳에서 대기했던 것이죠. 네. 567번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출동 이후 공안시 34분경 정성으로부터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고 계속 같은 곳에서 대기하다가 02시 34분경 정성으로부터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그대로 복귀한 것이 전부이죠. 네, 맞습니다. 군인으로서 복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죠. 예. 증인과 부대원들은 대기 장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화장실 가기도 하고 뭐 편의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 98면 제시하고 이 사건 공소장에도 선관위 등 4곳으로 출동한 방첩사 부대원들은 지시받은 목적지로 가던 중 12월 4일 02시 34분경 복귀 명령을 받고 복귀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는데
결국 가지도 않고 돌아온 것이 전부이죠. 지금 목적지로 가던 예, 목적지로 가지도 처음부터 목적지를 가라고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지로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 예. 증인을 포함 부대원들이 다른 부대, 군부대나 경찰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한 사실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 과학수사센터 증인은 아니지만 진술을 보면 그 사람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난 증언한 걸로 착각을 했는데 그 과학수사센터 사람의 그 진술이 그 서버나 하드디스크를 떼어오려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뭐 증인도 동의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주신문 하실 거 있어요? 예, 최영 검사입니다. 저희 그 진정성님 누락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진정성님부터 하겠습니다. 그 변호인께서 지시해주신 조서인데요. 그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순번 2875번 제 161조 경찰 진술 조서입니다. 그 증인 12월 18일 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당시 사실대로 다 진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쓰여 있는 거 확인하신 후에 서명하고 날인하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 저 공수처 송부기록 2875번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증거로 채택합니다. 추가로 더 물어보실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반대신문 12항 관련입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833번 7209쪽 메모 사본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12월 3일 날 작성하신 메모인데요. 왼쪽 상단에 뭐 네. 서버를 카피, 들고 와라, 백업 이런 기재가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는 증인이 정보보호단 팀장들에게 임무 지시하면서 기재한 것이죠. 임무를 지시한 게 아니라 임무 지시 받은 내용을 설명할 팀장급한테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1처장하고 있었던 내용을 임무를 다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예 지시받은 내용을 하다라는 과정이었다는 취지신가요? 그렇죠. 아니 임무가 어떤 임무가 받았던 내용인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부대원들한테도 제가 될 때 각 이제 부대원이 10명씩 나눠져 가지고 조별로 각각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그때 아마 결과에 진수한 내용이 있을 텐데 반드시 통제를 따르되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스스로 작성하신 메모를 시작한 그렇죠.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서버를 카피, 들고 와라, 백업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주셨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팀장들에게 설명한 건가요? 지금 이 작성하신 단어와 관련된 그 설명 내용들은 일처장에서 무엇인가요? 있었던 내용에 야, 서버가 카피가 가능하냐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 증인은 정성우 1처장으로부터 서버를 카피하고 유사시 서버를 들고 와야 된다, 뭐 백업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이런 지시를 팀장들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취지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건가요? 일처장이 그런 임무를 내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각 실장들이 위법성과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처장이 법무 검토를 받고 오는 동안에 일단 이동을 할 때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각 팀 멤버들도 통제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그 상황 그 앞에 일처장이 지시할 때 상황을 설명해 준 거지. 저걸 그 팀원들한테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처장으로부터 서버를 카피하고 뭐 유사시에 들고 와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은 내용은 설명을 했는데 예. 결국 이렇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오상 검사입니다. 예, 하나만 검사-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832번 제시했습니다. 증인 여기 보시면요. 증인이 작성한 메모 맞지요? 예. 여기 중앙선관위 과천 옆에 A급이라고 기재하셨지요? 네. 증인이 자필로 작성한 거 맞으시고요. 네. 이 A급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지난 김용현 사건 증언 당시 이 중앙선관위 과천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는 본연의 임무인 과학수사센터장으로 가는 것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 본연의 임무인 과학수사센터장으로 지정했다는 게 예. 지금 방금 최윤영 검사님께서도 물어보셨듯이 그 서버 카피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수 있으니 그런 임무가 가능한 과학수사센터장을 과천청사 A급으로 지정된 곳으로 보냈다. 아니, 과천청사로 보냈다. 이 말씀 맞으실까요? 아, 예. 제가 A급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냥 표현을 한 상황이고 A급이라는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1처장이 야, 가천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의미에서 아, 여기가 A급. 그래서 이제 가천은 그러면 제일 중요하면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범정 확보하고 포렌식 업무는 과학수사센터 임무니까 이제 그 임무에 맞는 저것도 나중에 어떤 위법성이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기 전에 처음 얘기할 때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는 맞습니다. 예. 방금 묻는 취지가 같은데요. 예. 그 과천청사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정성호 처장이 이야기했었죠. 예. 그리고 포렌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 제일 중요한 과천청사에는 과학수사센터장이 팀장을 맡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은 맞지요? 정확한 워딩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 신문 하실 것도 있어요? 예, 이창규 검사님. 이창규 검사입니다. 반대신문 14-2항입니다. 그 증인은 출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라는 제시 화면을 보고 앞부분이 좀 빠졌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증인도 선관위를 확보하라는 지시는 위법하다고 생각한 게 맞습니까? 예. 반대신문 11항 관련입니다. 정성우가 국정원 및 전문 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 확보 후 인계를 해야 한다는 임무를 주었고 이후 토의 과정에서 임무 수행의 위법성을 논의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이 정성우로부터 지시받은 현장 확보 및 인계 부분 이것은 위법해서 문제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가 그때 논의가 됐던 것도 선관위는 그 당시에 사법시설인 거는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상황이라고 해도 민간 시설에 우리가 군인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논리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대신문 10-1항입니다. 증인은 정성우로부터 임무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여인영 사령관과 정성우가 통화하는 것도 봤습니까? 그 토의하는 중간에 한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시 여인영 사령관이 포고령과 관련된 지시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통화 내용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아마 출발을 했느냐고 의미를 물어보는 것 같았고 이제 모였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모여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예, 재반대 신문 하실 분이요? 예. 지금 피고인이 직접 하시겠어요? 먼저 변호사님들 하시고 해도 괜찮을까요? 예, 변호사님들 중에 혹시 하실 분?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 직접 하시죠. 마이크 좀 가까이요. 조금 전에 우리 검찰 측에서 질문한 거에 답변으로 민간 시설의 계엄실에도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 가는 문제에 대한 좀 적법성에 의심을 하게 됐다. 위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선관위를 민간 시설로 생각하셨나요? 선관위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기관이잖아요. 그 당시에 토의가 될 때는 그게 모여있던 실장들은 선관위가 뭐 공무지 솔직히 사법기관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선거 관리하는 업무가 행정 업무고 계엄법에 따르면은 행정사법기관의 업무를 계엄당국이 관장할 수도 있고 지휘감독을 할 수도 있게 계엄법 7조 8조에 돼 있는 거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이걸 법적 민간으로 생각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검찰 측 질문에 좀 다르게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정성우라는 분은
이 사이버라든지 이런 저 IT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전문가한테 인계해주고 빠져라. 근데 데이터 서버를 확보해라가 아니라 저 전문가들이 왔을 때 그 인계가 안 되면 우리도 혹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명확한 업무 지시한 건 아니죠. 처음에 전사실 확보를 우리 질문했을 때는 그냥 입구 막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인지하고 계셨고 유사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확한 임무 지시는 없었죠. 예. 이상. 예. 예.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예.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 이경원 변호사. 예, 이경원 변호사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김용현 사건 증거 기록 순번 832번 7209페이지 제시하고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사님도 제시를 하고 물어보신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은 지금 아까 검사님께서 물어보실 때 카피 그리고 들고 와라라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가 보면은 카피 한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 또 들고 와라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물음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밑에 팀원들한테 그 임무를 하다라는 게 아니고 그 임무를 받을 때의 상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또 팀원들은 이제 좀 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니까 야 이게 실질적으로 카피가 약간 카피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맞냐 되냐 이제 저도 약간 확인하는 과정인 거지 저걸 어떤 정확한 워딩으로 저런 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도 카피를 해라라든지 들고 와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고 아예 부정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유는 증인이 정성으로부터 받은 지시 자체가 카피를 하라거나 들고 와라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 최종 명령에서 없었습니다. 예. 아이고, 저 망가뜨리시면 안 돼요. 예,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예, 페이철 변호사입니다. 예, 페이철 변호사님. 예. 증인은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이시죠? 네. 북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년간 7차례 해킹 공격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정보보호단장이신데 모르셨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군 및 방산 업체에 관련돼서는 해킹 공격이나 악성 코드를 분석해서 실제로 정보 제공도 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산 업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군에 침투한 악성 코드가 거기 이제 경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부기관이 있으면 대외 제공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만약에 그 별도로 우리가 다른 정부 부처에 대한 어떤 그 해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 방산기관에 침투해서 방산 분야 사이버 공격 피해를 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4년에 2월 19일 합동 사이버 보안 성명 발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얘기를 방첩사 그뿐만 아니라 그 2~4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럼 북한 해킹 조직이 방산기관에 침투해가지고 해킹을 하면은 서버 계정 정보를 절취한 다음에 서버에 무단 침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첩사 정보보호단장으로서는 서버에 지금 인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사이버 분야뿐이 아니라 뭐 암호, 전자파, 보안 모든 전 분야를 갖다가 그 정보 보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악성 코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군 관련 기관에 우리가 직접 조치하는 게 아니라 다 전파를 해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기법으로 그 백신을 갖다가 의회에서 또 침투하는 그런 게 발견되면 그 해당 부대에 연락 줘가지고 그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인데요. 이 당시에 국정원이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 방산기관의 내부 서버 침투를 많이 시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서버 침투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몰랐습니다. 그럼 방첩사는 이와 관련해서 몰랐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국정원이 이제 통상 이제 사이버 전체 총괄 통제하는 기관인데 만약에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필요하게 되면 국가 사이버 수사단 하여튼 명확 용어가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데 우리 부대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요청해서 우리 부대원들도 포함돼서 조사를 하거나 그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어떤 단독적으로 어떤 군 기관 외에 타 기관에 요청 없이 어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그냥 한 가지만. 예. 조재철 검사님. 예. 그 증인께서 아까 증언을 하실 때 선관위가 민간 시설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민간의 의미가 증인 군인이시니까 군과 민간을 나눌 때 그 민간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실 제가 한 개만. 예, 피고인. 예. 비상계엄이 선포돼 가지고 군 아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1차적으로 계엄법 7조 8조에 따라서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그 사무를 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세요? 군 아닌 데는 계엄이 선포돼도 군이 못 간다고 생각하셨나? 한 번도 이렇게 비상계엄 관련된 법을 합다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계엄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 때 군이 어떤 역할을 더 원래 더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뭘 잘 정확히 법규에 대한 적이 없으셨구나. 예,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계속 해오던 정보보호단 임무 자체가 제가 계속 보안 쪽으로 했는데 보안에는 우리 방첩사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합동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속 있는 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계엄이나 그런 관련법에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아마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 보안 쪽 파트는 대부분 다 어떤 정보보호 지침이라든지 어떤 보안 규정 이쪽에 의해서 대부분 다 임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전시가 되더라도 아예 그쪽 파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 예를 들어서 라자루스라든가 뭐 김숙희라든가 이런 해킹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조직들이 우리나라 뭐 행안부나 또 뭐 사법기관, 뭐 선관위, 뭐 외교부 이런 데 막 침투하는 건 언론에서 보셨죠?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국정원이 조사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방첩사 정보보호단은 이제 군과 방산업체 위주로 하지만 예. 이게 해킹 주체가 라자루스라든가 김숙희라든가 이런 조직이면은 그런 거는 국정원하고 좀 국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느 해킹 조직이 정부기관을 침투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또 방산업체나 군을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국정원에서 어떤 발표한 보도자료라든지 또는 뭐 정보보호단이나 이런 사이버 보안 업무에 방첩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2023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국정원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년 계엄 선포 1년 전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초적인 뭔가를 알고 있고 이게 계엄이 선포돼서 저 방첩사의 이런 사이버 담당자들이 선관위에 가라 그러면은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임무에 하다는 과정에서 임무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그 임무 수행에 대한 어떤 위법성을 갖다가 계속 제기한 여기 거고. 아까 보면은 왜 예. 북한 관련된 다만 방첩사에 시켰기 때문에 네. 그럴 것이라고 그냥 그것도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네. 제 생각을 그때 조사받을 때 묻길래 그러면 뭐 어떤 북한하고 관련된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저 판단했다고 그 진술한 거였습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어떤 보안 문제가 국정원에 의해서 1년 전에 밝혀졌는데 이것이 국정원의 지적대로 제대로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그런 거 한번 가서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못 하셨나요? 그 당시에? 평상시에도 예를 들어 정부 부처나 일반 이제 그 외부 정부 부처에서 만약에 어떤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에서 조정 통제한테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대 인원 중에서도 국사단에 속해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이제 지원 가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우리 방첩사에 단독적으로 임무를 주는 경우는
아니, 계엄이니까 예. 그렇죠. 아니 이게 대규모 해킹 사건이 예를 들면 신한은행 해킹 사건이라도 청와대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주재를 해가지고 국정원, 방첩사, 검찰, 경찰 뭐 관계기관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것이 민간이든 군이든 방산업체든 상관없이 대규모 어떤 해킹 사건이 나면은 전부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책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예, 배희철 변호사입니다. 아,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시고 이제 끝낼까요? 예. 예. 아까 그 2024년에 국정원 발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북한 해킹 조직은 코로나로 원격 유지 보수가 허용된 상황을 틈타서 내부 서버 침투를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국가정보원 발표고 이 분야는 북한의 방산 분야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4년 2월에 합동 사이버 보안 성명까지 발표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셨다는 거죠. 지금 그런 발표하고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을 몰랐다는 거지. 아까 그런 어떤 기법이나 그 내용은 우리 쪽에서도 다 먼저 분석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보안을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취약점을 공격한 것과 그리고 백신의 우회에서 들어오는 공격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건수대로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성명과 발표를 몰랐다는 것이지 그런 대규모 방산업체 그러면 방산협력업체의 어떤 해킹 행위가 자행되어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의 일인데요. 당시 국정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서버에 가해진 사실을 파악했을 마다 선관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회신하지 않아서 해킹 침투 정도와 보안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이 발표 내용입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 차분하게 답변 잘해 주셔가지고 한마디만. 예,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예. 아니 지금 방첩사에서 일단 승관이 임무에 일단 그 투입됐던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대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곤욕스럽게 좀 처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한 가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은 방첩사에서 승관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어떤 단순하게 수행을 소극적으로 수행을 했거나 지연 출발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일처장이 임무를 하다 때 그게 임무를 수행받는 거기에 있던 실장들이 전부 다 위법성과 문제점을 제기하여서 그래서 법무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최초의 그 승관이 확보라는 임무가 이동을 하되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변경시킨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는 그 군인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에 건강을 하는 군인 신분 상황으로서 그 나름대로 가장 최선의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꽤 적극적으로 저지 및 지연한 상황이지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저 마지막 말씀까지 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차분하게 말씀 잘해 주셔서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아까 돌려드린 신분 좀 확인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아까 추가 의견서 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인 들어오기 전에요. 예, 홍정원 씨는 지금 와 있다고 지금 하니까 바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들어오시기 전에